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이수진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컴플렉스 에어웨이 그리고 소라식 서저리에서 에크모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인트로덕션과 함께 소라식 서저리에서 CPB와 에크모 적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소라식 서저리에서 에크모의 인디케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에크모를 적용하기로 했다면 프리오퍼러티브 플래닝은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인트라오퍼러티브 모니터링과 마취 시 고려할 점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메케니컬 서큘레이터리 서포트는 오픈하트 서저리를 위해서 활용되고 또 발전되어 왔는데, 이것은 CPB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점차 컴플렉스 소라식 서저리에서도 CPB가 적용되었고, 이전에는 위험도가 높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소라식 서저리들이 이런 CPB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에크모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에크모를 이용한 컴플렉스 소라식 서저리들이 많이 시행되었고,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에크모를 이용한 소라식 서저리의 아웃컴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결과들은 대부분 Well Experienced ECMO 센터로부터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소라식 서저리는 CPB 또는 에크모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CPB와 에크모는 둘이 이제 주요한 차이점이 있고 이로부터 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에크모는 CPB와 달리 클로즈드 서킷이며 서킷이 간단하고 또 적고, 그다음에 튜빙에 이제 추가적인 코팅이 있어서 보다 바이오 컴패터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에크모는 CPB에 비해 시스테믹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가 적고, 이것 때문에 블리딩과 스롬보시스의 리스크가 낮아서 트랜스퓨전을 적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는 CPB보다 ACT 타겟도 낮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CPB의 경우에는 비너스 레저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볼륨을 빠르게 시프팅함을 통해서 이제 수술 중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카디악 챔버를 이제 리섹션하고 리컨스트럭션하는 수술에서 에어 필터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카디오토미 석션이 있어서 이걸 또 활용할 수 있고, 따로 약물을 인퓨전하는 포트가 따로 있다는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에크모를 이용한 소라식 서저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환자 케이스나 수술 계획에 따라서는 적절한 서포트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소라식 서저리에서 에크모의 인디케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술 중에 벤틸레이션이 적절히 유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소라식 서저리는 원렁 벤틸레이션이 필요한데, 환자들 중에 이전에 렁 리섹션을 했거나 언더라인 렁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풀모너리 리저브가 낮아서 이렇게 원렁을 잘 못 견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VV 에크모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 대부분 수술 전에 PFD도 하고 평가를 하지만 수술 중에 하이폭세미아가 발생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또 아직까지 정확한 이제 언제 에크모를 달아야 된다는 이제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트라오퍼러티브 하이폭세미아의 프리딕티브 인디케이터들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라이트 사이드 소라코토미라는 경우, 투렁 벤틸레이션에도 PO2가 낮은 경우나 BMI가 30 이상이거나 이전에 뉴모넥토미를 하거나 로벡토미를 시행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분들이나 시비어 렁 디지즈가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응증의 예들을 좀 살펴보면, 시비어 엠피제마 환자에서 뷸렉토미나 로벡토미를 시행한 경우나 시비어 렁 디지즈 환자에서 바이라테럴 렁 라베지를 하는 경우, 뉴모넥토미를 시행한 환자에서 반대쪽 로벡토미를 해야 되는 경우나 레프트 뉴모넥토미를 시행한 환자에서 에소파객토미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VV 에크모 서포트 하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디케이션은 컴플렉스 로어 에어웨이 서저리입니다. 이렇게 트라키아나 그 하방의 로어 에어웨이 서저리를 할 때는 다음 그림과 같이 크로스필드 벤틸레이션이나 젯 벤틸레이션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크로스 필드 벤틸레이션의 경우에는 서지컬 필드를 방해한다는 좀 단점이 있고, 젯 벤틸레이션의 경우에도 바로 트라우마나 아니면 투머 셀 스프레딩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컨벤셔널 테크닉이 효과적이 않은 경우에는 VV 에크모를 적용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플렉스 로어 에어웨이 서저리에서 VV 에크모는 적절하게 벤틸레이션과 옥시지네이션을 유지하면서도 서지컬 필드를 방해하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소라식 서전들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컴플리트 리섹션과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드밴스드 카디오바스큘러 리섹션이 있습니다. 투머가 만약에 풀머너리, 아터리, 베인, 카디악 챔버나 에올타를 침범했을 때 CPB 서포터의 수술을 할 수 있지만 VA 에크모 서포트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티리어 메디아스티널 매스 중에서도 에어웨이와 카디악 챔버를 누르는 라지 안티리어 메디아스티널 매스 같은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깨어 있을 때 이제 자발 호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 프레셔가 이런 압박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환자의 그 수파인 포지션과 또 파지티브 프레셔 벤틸레이션, 그다음에 머슬 릴렉세이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갑자기 에어웨이가 옵스트럭션 되면서 카디악 아웃풋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환자가 콜랩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마취 전에 VA 에크모 적용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라식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미디에이트 옥시지네이션이 필요한 경우는 VV 에크모를, 히모다이내믹 서포트까지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VA 에크모를 적용하게 됩니다. 얘들을 좀 살펴보면 렁 컨투전을 포함한 시비어 에어웨이 인저리나 아니면 매시브 헤모티시스의 경우에는 VV 에크모를 적용해 볼 수 있고, 앞서 발표하신 풀모너리 트롬보엠볼리즘의 경우에는 VA 에크모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라식 서저리 전에 에크모를 적용해야겠다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멀티디스플리너리 팀 어프로치를 통한 익스텐시브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환자의 술전 평가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환자가 이제 에크모 인디케이션은 되는지 한 번 더 따져보고, 또 이제 어떠한 모드를 적용할 건지, 그다음에 어디에 캐뉼레이션을 할 건지, 또 어떤 시기에 캐뉼레이션을 할 건지, 디캐뉼레이션은 어떤 시기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플래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캐뉼레이션 사이트를 포함한 체스트와 업도멘 CT를 통한 평가가 필요하고, 안티스롬빈 레벨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에크모 캐뉼레이션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크모 캐뉼레이션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술전 상태나 서지컬 어프로치에 따라서, 또 수술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 시간에 따라서 아예 이제 인덕션 전에 시행하는 얼리 캐뉼레이션과 가장 복잡하고 리스키한 수술을 하는 시기인 하이 리스크 서지컬 페이스 직전에 하는 레이트 캐뉼레이션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크모 디캐뉼레이션 타이밍도 똑같이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디캐뉼레이션 당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나 기저 폐기능이나 그다음에 서지컬 리페어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하이 리스크 서지컬 페이스 직후에 디캐뉼레이션하는 얼리 디캐뉼레이션과 그 이후에 시행하는 딜레이드 디캐뉼레이션으로 나눠서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는 에크모를 적용하고 있을 때는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나 퍼퓨전이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또 컴플리케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또한 에크모를 적용하는 중에 추가적인 센트럴 라인을 잡아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에크모 이제 에어 엠볼리즘 리스크가 발생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크모 플로우를 반드시 줄인 상태에서 삽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는 민 아터리얼 프레셔를 65에서 80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 펄세틸리티는 유지하면서 옥시지네이션은 에크모 플로우와 벤틸레이터로 조절하면서 리서큘레이션과 메타볼릭 디맨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취 시 고려해야 될 점은, 일단 VV 에크모를 적용하는 동안 이제 수술을 할 때 타이달 볼륨은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취 유지를 흡입 마취로 한다면 이 마취가 이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VA 에크모의 경우에도 이 에크모 플로우를 조절함에 따라서 마취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에크모를 적용해서 소라식 서저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흡입 마취가 아니라 반드시 토탈 인트라비너스 애네스테시아, 즉 티바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티바의 경우에도 이 서큐트 볼륨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볼륨이 증가하고 또 에크모 서킷 일부에 이 약물들이 시퀘스트레이션 된다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취 중에도 EEG나 EEG 베이스드 모니터링인 비스 모니터링을 하면서 마취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에크모를 적용한 컴플렉스 소라식 서저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술전에 종합적인 술전 평가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인디케이션에 해당되는지 리스크와 베네핏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크모 어떤 모드를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캐뉼레이션 위치나 시기, 그 다음에 디캐뉼레이션의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플래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는 민 아터리얼 프레셔, 펄세틸리티, 옥시지네이션 등이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고 흡입 마취보다는 티바가 권고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